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남욱 변호사가 측근에게 내 목숨줄은 이거다라고 했다. 이런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메모장입니다.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저는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김용이 유동규 통해서 대표님 대선 자금 20억 요청했다고 그렇게 증언이 나왔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사실같이 보입니까? 좀 그런 질문은 조금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예. 일단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건넨 정치자금 8억 원 가운데 6억 원 정도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전 부원장에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입증하고 무게를 실을 만한 정황 증거들 재판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리스트라고 해서 남욱 변호사가 측근에게 메모 작성을 지시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돈, 날짜 이런 게 좀 적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의 아마 재정 관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4호에 또 거기 관리를 하는 분이기도 하고. 예.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이 사람의 그 리스트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수사가 급진전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 목숨이다, 목숨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초창기에 옛날에 구속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자기가 돈이 나오고 들어가는 게 정확한 기록들, 흔적들이 있으면 이게 어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또 면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갖다가 내가 얼마 나가고 얼마나 했다는 게 정확한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이 돈에 나가고 하는 흐름을 결정적으로 한 게 바로 이 이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라고 해서 괄호 열고 골프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어요. 예. 이게 마치 골프장에 어떤 했던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건데 실제로는 몇 날 며칠 얼마가 돈이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의 기록이 쭉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번 사건의 어떤 수사가 굉장히 급진전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그럴 때 이게 우리 생명줄이다. 이게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 혐의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리바이를 어떤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리스트가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LEE 리스트, 목록, 리스트. 근데 이게 내 목숨줄이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측근에게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인물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에게도 우리의 목숨줄이니까 내 측근과 얘기해서 대선 자금에 관한 금액을 특정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서도 이 이른바 리스트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핵심 물증이라고 검찰이 좀 보고 있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4/25-1, 5/35 제가 뉴스탑 10 시간에도 몇 번 짚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본인 측근의 이름을 따서 본 이모 씨니까 성을 따서 리스트 골프라고 해서 골프 스코어처럼 해놓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정해 있는데 이게 대략적인 얼추 맞다 이게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 리스트라는 메모장이 작성된 시기가 남욱 변호사나 대장동 일장이 기소되거나 구속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뒤늦게 만든 것이 아니라 대장동이 화제가 될 때 보험용으로 일찍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증거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지에서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받을지 모를 때 측근을 시켜서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의도가 없다라고 재판부가 볼 것 같고요. 마지막에 8월 2일에 1억 4,300만 원을 줬다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4,700만 원인데 1억 5천에서 300이 부족한 것은 혼동했다. 이 혼동의 이유까지도 굉장히 신빙성 있게 구체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관된 진술에다가 이 앞서서 만든 메모장, 이거는 추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물적 증거잖아요.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진술과 물적 증거가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8억 4,700만 원이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 등에게 전달되었다는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뭐 앞서도 몇 번 이 이른바 리 리스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다면 적어도 지금 김용준 부원장만 돈이 건넌 흐름에서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입은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증언 심지어 이런 물적 증거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럼 이게 김용준 부원장 측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예. 정말 그 시점에 작성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의 뭐 측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입장에서는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메모가 작성된 일자가 정말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시점이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생기고요. 예. 두 번째는 유동규까지는 관계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또 확인이 필요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양측이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줬다 그러고 김용 전 부원장은 안 받았다 그러고 있거든요. 양측이 부인하는 거 아니라 김용준 그렇지, 김용 부원장이 안 받았다고 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권이 전달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갔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보강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주장이 100% 맞다고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그건 재판부가 더 특정 시점 정말 2021년에 이 메모가 작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검증을 하겠죠. 예. 리 리스트 그러니까 날짜와 금액이 특정이 돼 있다. 근데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인데 남욱 변호사가 전화해서 금고에 있는 돈을 주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 꺼내줬다. 상자에 담겨 있어서 1억 원이 딱 들어가네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정민영 변호사가 자신의 백팩에 돈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돈이 언제 어떻게 흘러간 것도 오늘 진술을 하고 증언도 했고 실제로 전달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기억이 있고 어떤 뭘로 가져갔는지도 기억을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뇌물수 사건에서는 뭐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돈을 쓰고 이제 남은 없는 상황에서 돈 그걸 전달 경위를 찍어놓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물증은 없는 거니까 보통 이제 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거 몇 가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 참 구체적이죠. 금고에 있는 돈 줘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꺼내봤더니 상자에 1억 원이 딱 들어있어서 딱 맞네요. 이렇게 해주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굉장히 진술도 뭐 이렇게 일관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 조사세 그 재판에서 진술이라든가 일관되고 그리고 상당히 날짜까지 좀 거의 특정이 돼 있고요.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씨의 전달 날짜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최종 전달자. 예.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이모 씨, 정민용, 유동규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은 다 이제 일치하는데 유동규 씨가 그걸 언제 전달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5월 30일 날 5억 원, 6월 뭐 8월 2일 1억 이렇게 나왔다면 유동규 씨도 그 근방에 그 가까운 날짜에 전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저 증언할 때 핵심적인 게 바로 어느 날짜인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탄핵을 할 텐데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동규 씨한테까지 간 것은 다 일관되는데 유동규 씨가 과연 그 돈을 그러게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 씨가 이 5월 30일, 뭐 6월, 8월 2일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전달할 자를 확실히 지금 기억해내야만 이 진술이 최종적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유죄 판단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재판에서 네. 남욱 변호사가 정치자금 8억과는 별개로 1억 얼마 가져가는 거 봤다. 그 김용준 부원장 뭐 쇼핑백까지 얘기하면서 그거는 남욱 변호사가 또 날짜를 특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최근 재판에서도 특히 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가져가는 흐름에서 약입니다라고 표현하는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이니까 이건 현금이 아니다라고 했고 남욱 변호사가 즐겨 먹던 약의 쇼핑백이다라고 해서
약이라고 표현했다, 약 가져왔다, 뭐 이렇게 약간 은어처럼 그들이 좀 표현을 했나 보죠. 그래서 옛날에는 맛있는 사과라고 표현했었는데 맛있는 사과 한 상자 보냅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돈인 줄 알고 보관했던 또 사과 상자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만 원권이 없을 때니까 만 원권을 할 때니까요. 예. 이 사과 상자에 뭐 다 만 원권 넣더라도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비타 500, 뭐 제가 죄송합니다. 뭐 특정을 해서 자연강장제로 하여튼 뭐 할게요. 예. 강장제 그 박스로 해서 이제 전달했다. 5만 원권이 나오면서 규모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이 약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렇게 1억을 넣더라도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이 한약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봉지가 처음에 전달했던 봉지가 한약재 무슨 뭐 우리가 자연강장제 하는 그 봉지에 이제 들어가면서 뭐 약이라고 했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돈을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이 지금 보니까 다 독이 됐네요. 그러게요. 결국은 이 지금 계속 그 김영전 부원장 정치자금 위반 재판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날짜와 금액들이 특정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김영전 부원장 또 다른 최측근의 재판 얘기까지 오늘 속보성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오전에도 법사위 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